명백히 드러났는데 정치 이념에 오염된 김명수가 임명한 같은 정치 이념 대법관들이 모조리 기각 처리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벌여왔다. 총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29건의 부정선거 고발건이 있었는데 특정 정치 이념에 오염된 대법원은 선거 소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속 판결하라는 법률 조항을 목살하고 선관위가 표 조작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준 다음에 3년 4개월이 된 현 시점까지 겨우 6개 선거구 재검표만 실시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파주월 선거구인데 이곳 재검표 과정에는 가지가지 선거 조작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금촌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전체 투표지 숫자는 맞는데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21장이 증발된 비실 폭발 노릇이 벌어졌다. 이것은 투표지 전체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또 재검표 과정에 법원 경위들의 대화 속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한 빼돌리게 한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는 그런 건인데 재판관 이영구 대법관은 에코를 끄세요. 재판관 이영구 대법관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여 서둘러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8월 31일 선고일로 지정하였다. 대법관 이영구는 이와 같은 명백한 선거조작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묵살하고 또 이미 확보되어 있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열어서 확인만 해도 조작 선거임을 손쉽게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조사 확인도 하지 않고 뭉개고 뭉개다가 8월 31일 기각 처리하려고 한다. 이는 선거 재판의 경우 단심제 재판이라는 제도적 약점을 악용하여 진영 논리에 따라 모조리 기각 처리해온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민유수 대법관들처럼 내가 기각 처리하더라도 너희 따위는 하소연할 기회가 없다 고 생각하는 무양심, 몰염치, 파렴치, 악랄한 대법관들의 작태이다. 증거주의를 허물고 재판관 신념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로 일관하는 날치기 재판이다. 4.15 부정선거 마지막 재판인 파주월 선거구 부정선거 재판도 또 이와 같은 결론으로 선고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헌법이 유리된 무법천지, 암흑천지가 맞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와 목 놓아 외친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형구 대법관의 파주월 선거소송 선고일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하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형구 대법관의 파주월 선거소송 선고일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해야 한다. 차고 넘치는 증거 자료를 조사도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려는 이영구 대법관의 파주월 선거소송 선고일 시행 효력은 정지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외침을 들으시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토본 대표로 계시는 민경욱 대표님 여기 와 계십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긴급하게 그 기자회견을 열어주신 ROTC 새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예, 김병태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주신 고교연합의 많은 회원들 감사합니다. 부방대와 국토본 소속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속상했는데 드디어 든든하게 스카이 데일리의 류혁 기자가 와 계십니다. 우리 류혁 기자한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기 경찰, 현직 경찰에서 또 민주투사에서 지금 기자로 변신한 류혁 기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지금 와 있는 이유는 김병태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법원이 또 한 번의 이 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을구 선거구에서 빼박 증거가 나와서 검경 사이의 갈등도 빚어지고 경찰이 우리 애국 시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세 번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31일 앞으로 3일 뒤에 이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예고하고 나섰지만 결국은 그것을 기각하겠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을 선거구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하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5개의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성준경 목사님께서 제기한 4.15 선거, 4.15 총선 전체 무효 소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소송도 그날 하겠다. 그날 저의 4.15 총선 전체 소송에 대한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도 그날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남은 5개, 126개 중에 남은 5개의 소송에 대한 판결도 그날 다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지난 문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끝내겠다. 그런 심사를 내보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천대엽의 잘못된 판단과 그 판결로 인해서 지금 일장기 투표용지와 배충립 투표용지가 모두 유효 투표용지로 변했습니다. 유효 투표용지로 변했는데 지금 안철상, 이흥구, 김진영 3명이 버티고 있는 특별 3부에서 이번에 또 판결을 내리게 되면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 투표용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이 되고 이 부정선거범은 부정선거를 하고 도망갔는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추인을 해줌으로써 잘못된 판결을 내므로써 그것이 부정이 아닌 유효표가 되는 것이고 그 유효표가 된 것을 선관위가 잡고 세상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일장기 투표용지고 배춘입 투표용지고 모두 유효한 투표용지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세상을 넘는 자신의 죄를 가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냐? 지금 제가 볼 땐 2개의 주체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최후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불의가 법과 제도가 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 그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그 책무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희박하기는 하지만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에 그런 권능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도태우 변호사, 박주영 변호사, 또 윤용진 변호사 3명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빼박 증거가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재판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좀 알려주십시오,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선 그 3분 변호사에게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3분 변호사께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접수 즉시 이건 안 돼 이러진 않았어요. 접수를 하니까 접수를 받고 다음에 위임장도 받고, 그런 게 지금까지 30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른 거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어도 이 재판에 관한 한은 분명히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 아닌 한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얘기가 다릅니다. 분명하고 급박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좀 더 진전된 그 입장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저항권을 발휘한다는 것은 여기 아스팔트에 머리 찍고 피 흘리고 지난번 여기에서 6분이 돌아가셨듯이 이 헌법재판소에 사람 죽어나가는 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갖고 아주 예외적이지만 이번에는 이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재판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인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일에 우리들이 여기서 그 훌륭한 단체의 지도자들이 나오시고 그 소속된 분들 또 일반 애국 시민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대법관의 잘못된 단심으로 끝난다는 이 허점을 이용한 섣부른 재판 판결을 막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헌법재판소에 우리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매우 드문 케이스가 되겠지만 이렇게 빨리 잘못된 판결을 내지 않도록 역사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읍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도 그거 우리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대들도 지난번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그것을 인용해서 6분이 분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자가 났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종석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우리가 제기한 QR코드를 쓰면 안 된다는 헌법 위헌 소송에 대한 지금 심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심리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시간에 맞춰서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빠른 심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변호사,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구학번 동기입니다. 이분은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이름을 올리셔서 이번에 이용균, 이균용 그분이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되셨지만 그만큼의 역량과 지식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우리 헌법재판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 사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에 잘못된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도 아니고 다음에 힘을 가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고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도 이완용이나 아니면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과 똑같이 우리가 그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 또 3명의 이름을 올릴 사람들 안철상, 다음에 이흥구, 또 한 명이 김재용입니까? 형이죠. 김재형. 이 세 사람이 또 이완용 거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동을 걸어달라는 우리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자자손손 거치면서 그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0일, 31일, 다음에 1일은 다시 이 자리 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여기 헌법재판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본 투쟁본부장으로 계시는 조양호 본부장님이십니다. 조양건.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절실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다시피 파주을 재검표를 파주 경찰서와 고양시청이 수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의 똘마니, 문재인의 개새끼 김명수가 선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이 울분을 토로하고 이 의견을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이런 말행을 저지르는 것에서 울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몸 불살라서 슈발류트에 불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목숨이 살아있는 이상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대법원의 이런 만행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오늘 긴급회의견을 갖는 것은 문재인의 똘마니 김명수가 목요일날 이런 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일나서 제일 빠른 월요일날 오늘 긴급회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는 게 가처분이고 재산상으로는 강요인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이것을 선고를 안 한다면 이들은 역사의 죄인이고 인간 조양원이가 휘발유통을 메고 헌법재판소로 돌진하는 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과천 청사에서 유튜버들의 탄압에 대해서 12시부터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못 오셨고, 여기 오신 유튜버님들은 애국자이시고 부정선거가 최우선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매우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 내리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찾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민경욱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민경욱 의원님은 3년 전부터 부정선거 투쟁에 온 힘을 바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 8군데 재판도 걸려있고 여러가지 사연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민경욱 의원님이 동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애국동지들 큰 박수를 해주십시오. 민경욱 의원님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경욱 의원님의 부정선거 투쟁 의지, 올바른 사고방식, 그거를 지지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민경욱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사전선거의 핵심 코드인 QR코드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서 위헌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도부에서 얘기할 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사전선거 문제이고 QR코드 문제입니다.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내려줘야만 국힘당이고 민주당이고 선관위가 이걸 따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나요?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보나요? 중공의 시진핑의 눈치를 보나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센트랩에서 우리는 내년 총선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총선의 사활은 부정선거를 막는 그것이 우리의 압승 비결입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3년간 투쟁하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지쳤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경욱 의원님과 또 애국 시민들과 단체들과 힘을 합하고 신발끈 구두끈을 더 조여내고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가처분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대법원이 문재인이 똘마니 김명수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주눅들고 쓰러지는 우리 애국 시민들과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신념을 갖고 싸우는 애국 시민들입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보태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할 때 지금은 계란으로 밝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1년 전에 부정선거로 부정된 이재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지금은 사법부와 언론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싸웁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내가 쓰러지고 지치면은 희망은 없습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보루 기관으로서 올바른 가처분 인정을 할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양근 대표님 대한민국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고교연합에서 또 누가 연사하실 분 계십니까? 나라지TV 고교연합 대광고 대표 조성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나와서 외치는 목적은 적반하장으로 무한무치하게 국민의 눈을 속이고 그동안 뭉개고 있던 선거 조정을 출석으로 며칠 후에 처리하고 판결을 하려는 이런 불속적인 이 행태를 주체하는 바입니다. 무릇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상과 모든 법규에 6개월 이내에 판결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대법관들은 초지일관 뭉개고 있다가 지금 3년 6개월이 흘러가는 이 마당에 김명수가 임기가 다음 달 23일인 것을 이유로 해서 급박하게 출석하게 파주을 선거를 비롯한 이 선거 조정을 판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출탄합니다. 물론 선거는 국가 시스템에 가장 우선되는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거가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이 벌써 4.15 부정선거 이후 근 4년째 막다른 공동의 와인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법부는 정권의 앞잡이 눈치를 보고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모든 소송을 지각 처리하고 조작된 투표용지를 무효표인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결정내리고 이러한 반국가적인 이 행위를 대법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한 것은 여기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이 문구대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국민 앞에 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이념 결정과 절석적인 판결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파주을 선거를 비롯한 이 선거 소송에 우리가 제출한 가처분 사항을 인용하라. 또한 대법관 8월 31일 날 예정돼 있고 우리한테 통보되어 있는 그 엉터리 판결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며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바라만 보지 말고 이 불법적이고 부정한 이 사항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국민 저항권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하처분 조정을 인용하라! 인용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 더, 국교연합에서 한 분 더 모시겠는데요. 이의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부정선거를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3년 동안 우리 거리에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조계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자유평등 정의를 볼판에 새겨 놓고 있는 대법원은 지나간 5, 6년 동안에 문재인의 하소로서 김명수 대법관이 온갖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이제 우리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처분 신청을 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이 나라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대통령을 배신한 무리들의 굴복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난 6, 7년 동안에 우리 한국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정리돼야 합니다. 다시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신문사에 들어오셨어요. 제대로 된 결정을 함으로써 다시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대들만이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이 명예롭고 정의롭게 살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국가를 어지럽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나간 몇십 년 동안 국가에 봉사했듯이 정의로운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뭉쳐서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방돼서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방돼서 누가 나오셨나요? 예. 천창용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아니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했지만, 사실상 안녕하지 못하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천 상습 부정선거이 범죄 집단 조작 기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기관 어느 한 곳도 정의로운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 4년째 만 3년 4개월 5개월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또 윤석열 정권이 바뀐 뒤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부정선거 붙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나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분노하고 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분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권자도 아니고 피 같은 헬스만 갖다 바치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분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기 판결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8일 대법원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이 국가반역자들이 사실상 사기 판결을 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도 1년이 지났는데도 관심을 가지는 언론도 없고 국민들이 3년 4개월을 사회가 부정선거만 이렇게 줄기차게 투쟁을 하는데 이른바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 KBS, MBC, SBS 우리 KBS 앵커 출신의 민경욱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대한민국 언론이 모두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는 언론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부정선거 다 드러난 사실을 제대로 보도했다면 제대로 이런 사실을 취재 보도했다면 벌써 대한민국 세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70, 80 되시는 분들이 전부 애국 시민들입니다. 나는 한때 모를 때는 촛불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사기꾼 선동에 쏘았습니다.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을 660만 명이 제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가 부정선거 이후에 1년 2개월 동안 뭉개서 재검부에서 수많은 증거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뭉개는 대법관들에게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2021년 9월 3일부터 정말 11일간 대법원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국토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68일간 단식 농성까지 대법원 앞에서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부정선거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배우고 잘났다는 판검사 놈들이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사실상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판검사 회의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네들의 밥그릇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국 판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판사 회의를 소집하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상습적으로 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거가 산더미처럼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들이 법조인들이 일부 변호사들 말고는 다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실에 여러분 분노하셔야 되고 우리는 9월 1일 이곳에서 민경욱, 박주연 또 장영우 대표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제기한 대한민국 선거는 사기다. 사실상 QR코드는 누가 누굴 찍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보면은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총선 이긴다 어쩐다 저쩐다 말은 많은데 조작 사기 선거 앞에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국힘당 뭐 150석 200석 이야기하는데 150석 200석 당선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당선되면 뭐 할 겁니까 도대체? 국힘당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단 3명 4명만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 1% 정도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머지 296명 7명은 부정선거 붙여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 할 것이 똑같은 한패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분노함을 기시고 아무튼 8월 30일 날 대법원 앞에서 오후 3시 기자회견과 4시 집회 시위 끝나고 나서 애국 시민들은 이런 사실에서 분노해서
밤샘 저항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